여기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초토화된 일본 아이치현의 어느 대피소 현장. 유례없는 초대형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약 225만 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대피소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의 한국인이 나타나자 현장은 일순질서정연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가와사키 유코입니다. 올해 33이고 일본 적십자사에서 재난구호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규슈 남단의 가고시마 현인데 지금은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지역은 초대형 태풍 산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가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 아버지는 가고시마 출신의 외교관이셨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케이스로 꼽히셨죠. 결혼 전에는 한국에서 3년간 근무하신 적도 있으셨는데 그때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영향으로 점차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1년 동안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이 긴장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1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했죠. 하지만 그 불안감은 금세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는 동안 보았던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풍경, 빠르고 정확한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까지. 특히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큰 태풍이 왔었는데 그때 본 한국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모든 스마트폰으로 재난 문자가 전송되고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에서도 실시간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고 감탄했죠. 저의 전 남자친구인 진호는 교환학생 기간 동안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진호는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국제학생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친구였지만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들을 산책하고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며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감상하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호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각자의 꿈을 위해 다른 길을 가야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었고 무엇보다 물리적인 거리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2년 정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지만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명절 때 안부를 주고받고 서로의 근황을 묻는 정도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진호가 그랬던 것처럼 적십자사에 입사했고 재난구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진호는 한국 적십자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나간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제 작은 꿈이자 희망입니다. 일본의 재난 관리 시스템도 물론 뛰어나지만 한국만큼 빠르고 효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제보도 즉각 반영하더군요. 반면 일본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는 대답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일본도 변할 거라고 믿었죠. 태풍 시즌이 다가오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환경에서 제 아이디어를 펼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치현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초대형 태풍 산산이 일본을 향해 북상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심 기압이 905헥토파스칼이라니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수치였습니다. 일본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진호까지 모두가 걱정되더군요. 한국은 일본과 가까우니까요. 제 앞에 놓인 임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재난대책본부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대피소 준비, 비상문자, 점검, 주민대피 계획 수립 등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지만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진호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괜찮아? 한국은 지금 화창한 날씨야. 진호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걱정에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한국과 위기에 처한 일본에 대비되는 상황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정보 전달 시스템만이라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풍 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일본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매시간 특보를 갱신하며 경보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제 고향 가고시마에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 중이다. 너도 조심해라. 아버지의 메시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가족과 친구가 있는 고향 가고시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아이치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대책본부의 분위기는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부산하게 오가는 직원들, 긴급회의를 알리는 방송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향해 다가오면서 우리의 대응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아이치현 재난대책본부는 24시간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밤새 눈도 붙이지 않고 일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긴급회의, 대피 명령 발령. 모든 것이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 메시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 중이다. 너도 조심해라.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은 바로는 가고시마현에 특별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시간당 110ml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치현의 안전이 제 임무였기에 개인적인 걱정은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대응에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재난 대응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진호에게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진호는 괜찮다며 오히려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더군요. 뉴스로 봤는데 심각해 보인다고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진호의 차분한 말투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한국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볼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참고하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호는 흔쾌히 동의하며 당장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원본은 보내줄 수 없지만 자신이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 테니 힘내라는 말과 함께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곧 진호의 매뉴얼이 제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며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과장님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국의 재난정보 전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한국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고하셨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동료들과 함께 진호가 보내준 한국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그 결과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산산이 드디어 일본 열도에 상륙했을 때 우리는 그나마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위력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강풍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고 거리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밤새 대피소를 돌며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에 찬 표정, 울부짖는 아이들. 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가고시마는 더 심각한 상황일 텐데 아버지는 괜찮으실까 걱정이 되더군요. 잠깐 휴식 시간을 틈타 뉴스를 확인했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고시마현에 특별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NHK 뉴스에 따르면 규슈 남부에서만 39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는 총 113만 가구, 약 225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미야자키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돌풍으로 날아온 물건에 집 유리창이 깨지고 창고 지붕이 훼손되는 등 피해 정보가 160여 건이나 보고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례없는 초대형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약 225만 명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대피소에서 혼란이 발생했으나 갑자기 한 무리의 한국인이 나타나자 현장은 일순질서정연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가와사키 유코입니다. 올해 33이고 일본 적십자사에서 재난구호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규슈 남단의 가고시마현인데 현재는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지역은 초대형 태풍 산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가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 아버지는 가고시마 출신의 외교관이셨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인물이셨죠. 결혼 전에는 한국에서 3년간 근무하신 적도 있으셨는데 그때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는데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영향으로 점차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1년 동안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오셨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이 긴장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1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했죠. 하지만 그 불안감은 금세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는 동안 보았던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 풍경, 빠르고 정확한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까지. 특히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큰 태풍이 왔었는데 그때 본 한국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모든 스마트폰으로 재난 문자가 전송되고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에서도 실시간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고 감탄했죠. 저의 전 남자친구인 진호는 교환학생 기간 동안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진호는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국제학생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친구였지만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들을 산책하고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며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감상하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호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각자의 꿈을 위해 다른 길을 가야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었고 무엇보다 물리적인 거리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2년 정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지만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명절 때 안부를 주고받고 서로의 근황을 묻는 정도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진호가 그랬던 것처럼 적십자사에 입사했고 재난 구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진호는 한국 적십자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더 나은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제 작은 꿈이자 희망입니다. 일본의 재난 관리 시스템도 물론 뛰어나지만 한국만큼 빠르고 효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제보도 즉각 반영하더군요. 반면 일본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는 대답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일본도 변할 거라고 믿었죠. 태풍 시즌이 다가오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환경에서 제 아이디어를 펼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치현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초대형 태풍 산산이 일본을 향해 북상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심 기압이 905헥토파스칼이라니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수치였습니다. 일본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진호까지 모두가 걱정되더군요. 한국은 일본과 가까우니까요. 제 앞에 놓인 임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재난대책본부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대피소 준비, 비상물자, 점검, 주민대피 계획 수립 등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효율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지만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진호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괜찮아? 한국은 지금 화창한 날씨야. 진호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걱정에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한국과 위기에 처한 일본에 대비되는 상황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정보 전달 시스템만이라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풍 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일본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매시간 특보를 갱신하며 경보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제 고향 가고시마에도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 중이다. 아버지의 메시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가족과 친구가 있는 고향 가고시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아이치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대책본부의 분위기는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부산하게 오가는 직원들, 긴급회의를 알리는 방송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향해 다가오면서 우리의 대응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아이치현 재난대책본부는 24시간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밤새 눈도 붙이지 않고 일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긴급회의, 대피 명령 발령. 모든 것이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 메시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 중이다. 너도 조심해라.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은 바로는 가고시 마현에 특별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시간당 110ml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치현의 안전이 제 임무였기에 개인적인 걱정은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대응에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재난 대응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진호에게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진호는 괜찮다며 오히려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더군요. 뉴스로 봤는데 심각해 보인다고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진호의 차분한 말투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한국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볼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참고하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호는 흔쾌히 동의하며 당장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원본은 보내줄 수 없지만 자신이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 테니 힘내라는 말과 함께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곧 진호의 매뉴얼이 제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며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과장님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한국의 재난정보 전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한국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고하셨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몰래 동료들과 함께 진호가 보내준 한국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그 결과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산산이 드디어 일본 열도에 상륙했을 때 우리는 그나마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위력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강풍의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고 거리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밤새 대피소를 돌며 비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에 찬 표정, 울부짖는 아이들. 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가고시마는 더 심각한 상황일 텐데 아버지는